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3일 태국 뉴스입니다. 8일부터 1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58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30개국 대표와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아세안 협력 추진과 10월 열리는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사기와 경제안보, 인도태평양과 아세안 지역 안정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6일과 7일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총리 대신 시라폰 총리 부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사케오 국경 순찰 때는 아란야프라텟의 국경 인근 숲에서 밀입국하던 37세 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온라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는데 캄보디아로 넘어가 중국인 2명에게 자신의 통장을 만밭에 팔아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상국은 태국 전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안다만에 높은 파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강한 비로 돌발홍수, 특히 산악지대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물이 밀려들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안다만에는 최고 3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박과 해수욕객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대표 과일 중 하나인 용안 가격이 폭락했다는 뉴스와 관련해 수차 상무부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킬로당 1바 정도 하락한 용안은 C등급으로 상품성이 높은 상등급의 용안은 킬로그램당 19에서 20팟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수도권 전철의 최대 요금을 20팟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대 야당인 인민당은 자본가에게 줄 보조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푸어타이당의 찬인 부대변인은 보조금 지급 없이 어떻게 요금을 내릴 수 있겠냐고 물으며 20팟 요금은 방콕과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비를 절감시켜주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팟 요금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운영사에 70억 바트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인민당의 전신인 전진당도 교통요금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유명 카지노 소유주인 콕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콕씨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사기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찰이 방콕과 사뭇브라칸, 촌부리 등 19곳을 압수수색하고 고급 승용차와 자산, 그리고 현금 2,700만 bat 이상을 압수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달 초 개각에서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게 되면서 공식 행사 등에는 문화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과 헌법재판소가 총리를 파면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태국에서도 지진은 언제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고대 태국 사람들은 땅속에 아난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있다고 믿었고 물고기가 방향을 바꾸거나 움직이면 지진이 발생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일본이나 대만, 미국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며 강도가 세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14년 5월 5일 치앙라이 메러우와 판 지역에서는 규모 6.3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었으며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싸라부차와 카오판사 불교일인데 정부는 10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방콕 도심 고속도로와 깐짜나부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부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교 공휴일에는 국제공항과 허가받은 관광지 융업소, 호텔 내에서만 주류 판매가 허용됩니다. 사케오 국경 순찰대는 아란야프라텟 지역의 국경 인근 숲에서 밀입 국하려던 캄보디아인 15명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실직 상태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태국으로 넘어가 일자리를 찾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무부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성년 소녀들을 속여 음란물을 제작한 남성을 로이의 타읍부리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16세와 17세 소녀에게 이 같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14세 소녀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남성을 인신매매 혐의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총리인 세타 씨가 태국의 영화와
음악 발전을 위해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패통탄 총리 겸 문화부 장관은 비용의 30%를 환급해주는 정책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토론을 가졌습니다. 현재 외국 영화 제작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정책을 태국의 민간 부문에도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이 폐쇄된 가운데 태국 당국은 국경 출입증으로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6개월까지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후에도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용 지방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밀수입된 폐타이어들이 대량으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농업용지에 자리 잡고 있는 불법 공장으로 폐타이어를 가공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태국 내에 허가된 재활용 공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재활용 공장의 허가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돈무안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26세 말레이시아 남성을 돈무안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년간 115억 바트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수배되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개국에 대해 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한 가운데 태국도 3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받은 상황입니다. 당국은 8월 1일 발효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그 전까지는 10%만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접국인 베트남은 합의에 성공해 20%의 관세를 부과받지만 태국은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36%의 관세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태국관광청은 태국과 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여객기 도장을 선보였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타이 에어아시아 여객기에는 태국 중국 50주년 사와디와 니하오라는 인사말과 함께 중국과 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라는 글이 도장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을 관할하는 사령관은 국경 상황을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일주일의 비무장 상태에서 3회의 회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관은 2달 후 저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국회에는 4개의 사면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면법은 대부분 2006년 쿠데타 이후 정치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사면과 2013년과 2014년 노란 셔츠의 시위로 기소된 사람들의 사면도 있는데 국왕과 왕실의 모독을 금지하는 형법 112조 위반자의 사면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태국의 카지노 설치법 초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표결 끝에 철회되었습니다. 줄라판 재무부차관은 법안이 철회되었다고 해서 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립정권에서 탈퇴한 뽐짜이타이당의 아누틴 대표는 카지노를 설치하면 중국인의 태국 관광과 무역,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방콕 경찰은 방카피 교차로의 스카이워크에서 전선을 절단해 훔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길거리에 설치된 전선을 자르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했는데 경찰은 절단된 20m 정도의 전선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고 합니다. 차이차나 보건부 차관은 에이즈에 감염되는 젊은 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콕과 촌부리, 콘깽과 나콘나차시마 등 4개 지방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부는 연간 신규 감염자를 1000명 이내로, 사망자 수를 4000명 이내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50만 명으로 이 중 5700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사뭇 뿌락간 방피 지역의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가스통을 싣고 가던 트럭이 요금소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통에서 가스가 유출되었지만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부상을 입은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층 버스 운행이 금지된 6곳의 도로에 대해 운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용된 도로는 4번과 103번, 118번과 2013번, 2331번과 1256번 도로라고 합니다. 태국 외에서는 2층 버스가 운행하기에 부적합한 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러 도로에서의 2층 버스 운행을 금지시켰었습니다. 태국 북부지방은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 지역에서는 다리가 붕괴되어 우따라디과의 통행이 단절되었으며 국립공원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통행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방콕 시내 숙소와 도로에서는 모래를 싣고 가던 대형 트럭이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승객 5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방콕시는 시내 도로 건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의 노숙자와 구걸 행위자 단속과 태국에서 불법인 전자담배와 성인용품 판매 단속, 대마 판매점에 대한 엄격한 점검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노래를 크게 트는 행위나 외연을 내뿜는 뚝뚝들에 대한 단속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방콕 라차다 소26에 위치한 콘도에 26세 남성이 자신은 특수부대원이라면서 콘도 부지에 침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출두번한 경찰과 몸싸움 끝에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아 2발을 발포했는데 그중 한 발이 경찰의 가슴 쪽을 향했지만 다행히 방탄조끼를 착용한 경찰관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방콕 깐나야오 경찰서는 도로에서 폭주행위를 한 18명을 체포하고 17대의 오토바이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로 공용도로에서 경주를 벌였다고 합니다. 푸켓 앞바다에서는 다이빙 투어 회사가 운영하는 관광선에서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양경찰선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임시 조치로 더 이상의 침수는 막을 수 있었는데 관광선은 다른 배에 예인되어 무사히 푸켓 항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태국을 통해 중국으로 AI 칩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도 AI 육성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AI 칩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 관련 산업에 영향을 주게 관련 기업이 태국을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수도권 전철 운임을 최대 20밭으로 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간에 따라 최대 47밭의 요금을 내야 했지만 10월 1일부터는 13개 노선을 일정 시간 내에 환승까지 할 수 있으면서 요금을 20밭만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국인만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여행자나 비자가 있는 거주 외국인은 지금처럼의 요금을 계속 내야 합니다. 태국의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산모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긴장 완화로 인한 원유 가격 안정, 태국 정부의 전기요금이나 계란과 야채,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 하락이 요인이라고 합니다. 태국 내무부에 따르면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 발생한 자동차 화재 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4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 화재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많아서 300건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연료 누출과 엔진 화재, 전기 계통 불량, 차량 내 인화성 물질 방치 등이라고 합니다. 태국 이민국은 외국인들의 태국 여행과 체류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체류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태국 입국 전 전자입국 신고가 필요한데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논비 비자와 노동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장기 체류자는 90일마다 주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는 출국 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출국하면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푸켓 빠똥해변에서만 6월 한 달간 86명이 강한 조류에 떠내려가다가 가까스로 구조요원에게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해양생물에게 쏘이거나 물림, 조개나 예리한 물건에 베이는 사고, 다양한 수상 액티비티 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기의 태국 해변은 높은 파도가 발생하는데 수영 금지를 알리는 붉은 깃발이 보인다면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은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390만 바트의 세금을 면탈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민간 기업의 간부로 이미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강도 혐의로 수배된 중국인 남성을 수완나풍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태국인과 중국인 공범들과 함께
파타야 시내에서 중국인 남성을 총으로 위협하고 현금 20만 바트과 스마트폰 2대를 빼앗아 도주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19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대상 사이트는 쇼피와 라자다, 원투카와 그랩, 카이디 등입니다. 파타야 경찰은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던 30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다수의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용의자는 경찰이 CCTV 영상을 참고로 도주로를 찾아 나서면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내무부는 파타야 남부에 위치한 86클럽을 단속했습니다. 이 업소는 과거 마약 문제와 영업시간 위반으로 5년간 폐쇄 명령을 받았지만 불법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속 당시 업소 내에는 수십 명의 손님이 있었으며 전자담배와 마약이 든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유명 사원의 승려와 여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골프라는 애칭의 여성은 전국 유명 사원의 승려 여러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관계 후에는 승려들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승려들은 여성에게 적게는 수만 밭부터 수백만 밭을 줬는데 개인 자금도 있었지만 공금을 유용한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자폭형 무인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인기의 이름은 가미가제 UAV로 태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에서는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를 먹은 2년 6개월 된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건당국은 대마 젤리를 판매하던 판매점을 단속했습니다. 현재 보건부는 대마를 마약류로 재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태국인의 이름만 주주로 내세워 사업을 운영하는 이 많은데 관광업과 호텔, 부동산과 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콕과 푸켓, 촌부리와 치앙마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예대여에 가담한 사람은 3년의 징역과 100만 바트 벌금에 처하고 모든 주식과 자산의 몰수와 함께 사업을 취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타야 좀티엔 지역의 호텔에서 70세 한국인 남성이 추락사했습니다. 호텔 경비원이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 남성이 쓰러져 있었으며 곧바로 경찰과 구조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이 몇 층에서 떨어졌는지와 이유가 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건물 내외 난간은 상당히 낮게 설치되어 있어 외국인 여행객의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에어컨 제조업체 관계자는 미국이 태국에 36%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이 에어컨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36%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며 3분기부터 태국의 수출이 확실히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내 중국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남게 되는 태국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태국 에어컨 제조업체를 지원해야 하며 내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태국 내에서 생산된 원자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시콘 연구센터는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670만 명으로 5% 감소했는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행객이 작년 대비 12%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6월만 하더라도 외국인 방문객이 15%나 급감했는데 중동 전쟁과 캄보디아와의 영토 분쟁, 남부 국경과 국내 정치 불안, 전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상위 10위 외국인 관광객 중 특히 중국과 말레이시아, 한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6%, 중국 34%, 한국 17%, 라오스 19%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증가하는 국가는 독일 11%, 일본 8%, 미국 9%, 영국 18%, 러시아 19%, 인도 14%였습니다. 상무부는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46.7로 전월에 48.9에서 하락했는데
태국 전 지역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락 이유로는 미국의 고유 관세 무과와 중동 갈등, 캄보디아 국경 분쟁,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농산물 가격의 폭락, 그리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을 들었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는 총 43,563개의 불교 서원이 있습니다. 불교 서원이 가장 많은 곳은 나콘나 차시마였으며 다음으로 오볼라 차타니와 로이에, 우돈타니와 콘깬, 치앙마이와 시사께, 사꽃나콘과 마하사라캄, 부리람 순이었습니다. 상위 10개 지방 중 동북부 지방이 9개였으며 북부가 1개였습니다. 식약국과 경찰은 마약 성분인 끄라톰을 첨가한 음료 생산 공장을 단속했습니다. 사뭇 브라칸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음료수에 끄라톰액을 첨가해 온라인을 통해 2,000병 이상 판매했다고 합니다. 끄라톰은 태국에서는 마약류에서 제외되었지만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마약류로 지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방콕과 논타부리, 빠툼타니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거액의 자금을 세탁한 5개 불법 전자화폐 회사를 적발했습니다. 이곳들은 재무부허가 없이 전자화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12명을 체포하고 여러 증거물들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불법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중국인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